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립박물관에서 어린이날 연휴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 조선시대 선비의 방을 유물 스티커로 꾸며보는 스티커 북놀이와 가족이 함께 관람하며 공부할 수 있는 워크북 풀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매곡동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서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져온 색다른 유물을 소재로 선교사의 가방을 주제로 한 팝업 카드 만들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 영추산에 고압 송전탑을 건설한다는 한전의 사업 계획에 시의회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영추산 일대에 345kV 공압 송전탑이 건설되면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특히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부결됐지만 영추산 진달래 보호 여론과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한 달 만에 뒤집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 흑두루미 개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500마리가 넘었는데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만큼 먹이 공간 분산이나 조류 바이러스 대책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지난 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2,502마리에 이릅니다. 검은목 두루미와 캐나다 두루미도 13마리가 목격됐습니다. 공식적인 관찰이 시작된 지난 1996년 이후 최대 월동 수치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는 초창기 100여 마리 안팎에서 지금은 20배가 늘어나 2,000마리가 넘는 국내 단일 장소로는 최대 월동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간섭이 적은 순천만의 넓은 갯벌에 안정적인 먹이 공간이 서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흑두루미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풍부한 먹이 자원과 아무래도 보호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개체 수는 과제도 낳고 있습니다. 월동 초기 두루미들은 농경지를 넓게 이용하지만 월동 말기에는 먹이 부족으로 시가 공급하는 먹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곳으로 먹이 공간을 분산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겨울철이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조류독감, AI 발생으로 순천만 서식지도 환경적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조류독감인데 조류독감의 그 예방 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축산 농가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 철새들의 국내 대표적인 월동지로 주목받고 있는 순천만. 공존의 생태적 환경 조성이 또 다른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도가 폐류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각의 재활용률을 높입니다. 전라남도는 연안 오염 방지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폐각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굴 폐각 분쇄기 설치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해 폐화석 비료와 가축 사료 등 자원 화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김종자 배양용으로 사용되는 폐각 4천여 톤의 국산화를 위해 생산 가공시설 건립에도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폐류의 양식 가공 생산 과정에서 연간 5만 2천 톤의 폐각이 발생하고 있지만 자원 화율은 3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이 전국적으로 10% 증가했지만 전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은 전년에 비해 0.5% 감소한 3,948만 원으로 경남과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 전남 지역 농가의 가계 지출은 평균 3,059만 원, 자산도 평균 3억 2,652만 원에 그쳐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체의 5월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5월 업황 전망 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69에 그쳐 경영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제조업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19%로 가장 많았고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등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도로공사는
이용자 편의와 제로페이 정착을 위해 우선 25곳의 휴게소를 시작으로 전국 190여 곳의 휴게소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로페이는 고객과 상인 사이 계좌이체를 통한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스마트폰의 거래은행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5.18 39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5월의 현실은 그 어느 해보다 암담합니다. 5.18에 대한 왜곡과 편회는 계속되고 있지만 처벌이나 진상규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우단체들은 5.18에 광주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외투쟁을 위해 광주를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거센 항의를 받은 건 그동안 5.18에 대해 무관심과 회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5.18 3대 과제는 망언 의원 퇴출과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인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국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5.18 망언이 나온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은 당장 5.18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듯했습니다.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거부와 민주당의 미지근한 대응 속에 법안 처리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은 지지부진했고 자유한국당은 되려 5.18 망언 3인방 가운데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여야 사당은 5.18 39주기 이전에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를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 전국 속에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같이 함께해서 빨리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저 5.18 때 좀 와서 참배를 가벼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 5.18에 대한 능멸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5.18 왜곡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극우단체들은 39주기를 즈음해 5.18의 심장인 금남로와 5.18 묘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위 태극기 부대의 광주에서의 지금 이 5.18 관련 집회라는 것은 5.18을 능멸하고 우롱하는 이런 행태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5.18 39주기 기념식 참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왜곡을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빈손으로 답한 정치인들이 5월 영령들을 어떤 낯으로 대할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예년 같으면 요즘 알이 꽉 찬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획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봄 꽃게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매 시작을 알리는 호각 소리에 중매인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수조에 넣어놓은 꽃게를 보고 적당한 가격을 던져보지만 낙찰가는 여지없이 고공행진을 합니다. 5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5만 원 받아가지고 여기가 우리 소매한데 5만 5천 원. 큰 꽃게가 1kg에 5만 원을 넘고 집게발이 떨어져 상품 가치가 낮은 목발 꽃게도 3만 원까지 비싸게 팔립니다. 이처럼 제철 맞은 꽃게 값이 오른 것은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같으면 한 7톤, 8톤 정도 해야 되는데요. 한 절반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망항의 꽃게 유입한 양은 지난 3일 현재 10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톤에 비해 30% 넘게 줄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꽃게 유생의 밀도가 높고 월동기 수온이 전년보다 높아져 올해 서해 5도의 꽃게 어획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보해 이달 말까지 꽃게 어황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제철을 맞은 꽃게가 많이 잡히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광양항의 화물 처리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여수광양항의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늘어난 7,749만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수입 물량이 3%, 수출 물량이 10% 증가했으며 특히 환정 물량은 1,252만 톤으로 전년 대비 42%가 늘었습니다. 항만공사는 최근 부정개선에 기항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물동량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안정적인 출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개인소득과 상관없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며 이에 맞춰 다음 달부터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생아 양육비와 별도로 다자녀 가정에게 상품권을 지급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지원 과제에 순천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 국민디자인단 과제 공모에 순천 공고 학교 공간 활성화와 지역 소통협력 공간 사업이 서비스 디자인 기업 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순천공업고등학교 내 유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학교를 포용적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가 도로 사업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합니다. 전남도는 지방도 정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공사 발주 전 편입 용지 보상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100% 완료된 곳을 우선 추진하는 도로 사업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선 보상 착수 지구는 고흥, 안남, 송림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모두 13개 지구 42.5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2,450여억 원에 관련 사업들에 소요됐던 기간들이 2년가량 단축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벼농사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인 먹 노린재가 이달 중순부터 활동할 것으로 보여 농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순천과 곡성 등 도내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먹 노린재의 생태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기온이 18도가 되는 오는 10일쯤 먹 노린재 월동성충이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먹 노린재의 월동 후 생존율이 73%에 달한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찰과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종돈장 내 사육 돼지들이 청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도내 종돈장과 돼지 인공수정센터 등 20개소의 번식돈과 사육 단계별 돼지 1,300여 마리에 대한 구제역과 돼지열병 등 질병 감염 여부를 일제 검사한 결과 구제역 감염 항체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낮더위가 조금 뜨겁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의 절기상으로는 여름의 시작을 알린다는 이파이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선선하거나 낮 동안 쌀쌀함이 감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특히 포항의 낮 기온은 어제와 다르게 절반가량이나 뚝 떨어지겠고 광주와 서울도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밤새 유입된 스모그는 청정한 북풍을 타고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미세먼지 걱정 없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단 이번 주 내내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더욱 메말라 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